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문사를 활용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없이 다른 접속사 단어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whether과 if 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의문을 이제 던지는 걸로 그 일반적인 의문문 형태가 아니라 간접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 동사 순으로 생겼다고 했고, 또 이 문장이, 이 간접 의문문이 일반문이나 의문문에 붙어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장에 붙으면은 그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게 되고,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이 붙는다면은 그때는 물음표로 끝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은 이제 원래 있던 문장에 붙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접 의문문은 혼자서 독립할 수 없어서 의존절, 종속절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주절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이 간접 의문문이 들어갑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과 간접 의문문을 이을 때 그 가운데서 의문사 단어가 접속사 역할을 했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if와 whether이 이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의문사와 차이가 있다면은 의문사는 그 자체로 의문 의미를 가지는 각각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if와 whether이 이 자리에서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다면은 그때 이 두 단어는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or not을 이 문장 끝에 붙이기도 하고 이제 생략을 하기도 해요. 또 if와 whether은 같은 단어는 아니죠. 이제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if는 좀 더 이제 캐주얼한 상황,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자주 사용이 되고, whether는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 뭐 이 정도만 간략하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if와 whether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각각 일반 문장과 의문 문장이 붙을 수가 있죠. 먼저 의문 문장이 붙어서 사용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해볼게요.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과 그는 올까? 라는 문장,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Could you tell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가 올까?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Does he come?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간접 의문문의 형태는 일반 의문문과 좀 다르게 생겼다고 했었죠.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보면은 he comes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이 he comes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가운데 접속사 단어가 와야 하는데요. 이때 whether과 if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더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하나로 다 이으면은 Could you tell me whether he comes?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or not을 붙일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whether 대신에 if를 넣어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는 일반 문장에 간접 의문문을 붙이는 상황을 볼 건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의문사를 활용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의문사는 그 자체로 의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장을 만들 때 좀 수월했지만, if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의문사만큼 확실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if와 whether를 가지고 간접 의문을 만들 때 주절에 있는 그 문장 의미가 어느 정도 의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그런 의미를 더했을 때 좀 더 확실한 간접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주절에 있는 이 동사 단어가 의문 의미를 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 예로는 wonder, doubt, ask, consider 뭐 등등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if와 whether이 같이 붙으면서 좀 더 간접 의문문을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 동사 단어들이 있어야만 의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황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 not sure,
I don't kn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다라는 단어와 확실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적인 의미를 만들었잖아요. 이럴 때도 간접 의문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먼저 나는 궁금하다. 이게 사실일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일까?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면은 is it true?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접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 동사 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t is true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하나로 이을 때 가운데서 접속사 단어가 필요하는데 그때 if와 whether이 와서 그 문장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뭐인지 아닌지 그 의미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한 문장으로 이으면은 I wonder whether it is tru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whether 대신에 if가 올 수도 있고 또 문장의 끝에 or not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f와 whether이 의문을 가지는 그런 문장에서 이제 간접 의문문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간접 의문문의 모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or not을 맨 끝에 붙이고 빼기도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또 종속절, 그 의존절의 모습을 좀 더 축약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whether는 되는데 if는 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I don't know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whether 대신에 if를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장 끝에 or not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or not을 또 문장 앞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다시 보면은 I don't know whether or not he will co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if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whether 대신에 if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whether or not은 되는데 if or not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whether to mov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나는 오른쪽으로 옮겨야 할지 왼쪽으로 옮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문장을 보면은 whether to move wheth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whether 다음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if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if 투부정사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짚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f와 whether이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간접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if와 whether이 사용됐다고 무조건 간접 의문문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접속사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명사로 활용이 돼가지고 주어 자리에서도 사용되고 뭐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부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절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까지는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 접속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접속사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그때 가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엔 if와 whether를 사용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법풀이 68번째 영상부터 지금까지 의문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